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사람이 22만 명. 딥페이크 방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학교는 전국 수백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바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지인 능욕입니다. 뉴스로 먼저 보실게요.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논란. 그런데 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사 여군까지 피해를 입었고, 이런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00곳이 넘는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전국 학교 230곳까지 타겟이 되었다니 참 놀라운데요. 지금은 초반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에서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례들과 노골적인 사건, 사고들의 현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최근 들어 이런 지인 능욕, 딥페이크 포르노 관련 사건이 일선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와 군대에서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지인 능욕의 피해자도 되지 않고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해줘야 하는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클래스에 론칭한 학부모 성교육 VOD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영상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양육자 학부모님들께서 지인 능욕 그리고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거고요. 우리 아이가 안타까운 피해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장난으로 접근했다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지도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해 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일상 속에서 조심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성폭력 예방 교육에는 최근 디지털 성폭력 예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디지털 기기에 이용할 때 좀 많이 위험한 경우를 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현실적인 팁들까지 모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혹은 어버버하다 가해자 되지 않도록 피해자 쪽 내용, 가해자 쪽 내용, 사이버볼링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상 안에서 우리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 방법,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기술적인 팁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학부모님 질문 리스트를 좀 보면 이 부분에 경험이 많은 제가 모든 데이터, 저희 쪽 주변에 있던 것들 다 끌어모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그리고 온라인상의 활동 지킴이가 돼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참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도 불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는 말들이 있죠. 모르는 사람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날카로운 물건 조심해라 같은 말들이 있는데 이걸 현대로 좀 바꾸면 카메라를 칼처럼 쓰면 안 된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해 올 수 있다라는 말들까지 해줘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걸 부모가 완벽하게 해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부모인 나는 아날로그를 경험했던 세대인데 나는 아이들만큼 소셜미디어를 쓰지도 않고 내 주변은 이렇게 능수능란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막함과 막연함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소재, 일상에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팁들까지 준비해 보았으니 잘 들어주시고 지금 당장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우리 부모님, 양육자님 카카오톡 프로필 혹시 내 아이가 포함된 사진이 한 장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한 장은 있으신가요? 많으시다고요? 네, 한 장이 있거나 혹은 여러 장이거나 다 괜찮습니다. 없으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지만 많다고 해도 사실 다그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 조금 있다, 여행 갔던 사진, 우리 아이 운동 잘했던 사진, 대회 나갔던 사진 몇 장 있다, 가족 사진 올려놓은 거에
아이가 포함돼 있다. 혹은 우리 아이 사진 몇백 장 있다, 몇십 장 있다. 이렇다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나는 아이 사진은 아예 안 올린다. 올려도 우리 아이 뒷모습만 나오게 올린다. 아니 나는 프로필은 그냥 기본 그 파란색 상태다.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는요. 자, 사실 전자여서도 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나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저희 세대는 사진을 기록이나 추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필름을 경험했잖아요. 36장, 33장? 이거 지나가면 안 돼? 찰칵.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러면 모여봐. 이렇게. 찍고 추억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저희에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우리 아이 아기 때 이렇게 귀여웠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듬직하게 컸습니다. 여행 갔어요. 함께 무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를 추억 삼아 기록 삼아 남기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나온 사진은 지워주시거나 옮겨주시는 게 교육적 관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필요한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내 자녀가 커나가는 거, 같이 지내는 걸 공유하는 걸 쉐어런팅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일상 공간에서 쉐어런팅하는 걸, 양육하는 걸 쉐어하는 거죠. 우리 아이 이만큼 크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맘카페 이제 그 비공개 카페에다가만 뭐 블로그나 카톡이나 인스타에 올릴 수 있죠. 그런데 자녀의 얼굴이 다 나온다, 눈, 코, 입이 다 나온다면, 신상이 노출된다면 사실 디지털 성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겠죠. 앞서 말씀드린 합성이라던가 이런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해요. 딥페이크 포르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쉐어런팅을 통한 범죄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 부모님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친구 사진을 거기서 입수해서 영정사진에 합성되거나 성착취물, N번방 영상에 합성되거나 흡연하는 동영상, 폭력적인 영상,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에 합성해서 단톡방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카메라를 좀 놀이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메라 놓고 막 필터 써가면서 셀카를 찍거나 콧구멍 찍고 눈 찍고 확대하고 카메라 여기서 찍고 엽기 사진이라고 하죠. 황희찬 선수, 축구 선수가 상의탈의한 몸에, 상체에 손흥민 선수 얼굴을 합성하는 것처럼 정치인 땡땡땡 AI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악용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아이들끼리 놀다가 친구의 폰으로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나 근데 폰 안 들고 왔어. 야 핸드폰 좀. 엄마 나 언제 들어가? 어디로 가면 돼? 알았어. 끊어. 그럴 수 있죠.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나가서 놀아, 한 명만 전화 똑바로 받아, 이런 경우 꽤 많아요. 아이들이 폰을 각자 들고 가도 안 받고 막 놀기 바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혹시 그 집 아들 번호가 어떻게 돼요? 들어오라고 할게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땡땡이랑 A랑 같이 있니? 빨리 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우리 어머님의 연락처가 우리 아이의 친구한테 남을 수 있죠. 그럼 그 친구가 이 번호 누구지? 아, 땡 A라는 친구 엄마 번호에 저장. 그래서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좀 마음에 안 들 때 그 친구 어머님 카톡 프로필에 있던 얼굴을 캡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났던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라이딩을 해주시고 내렸어요. 그럼 엄마 먼저 들어가는데 다 따라와 애들 하는데 야, 이 차 니네 엄마 차 맞아? 그런 거예요. 맞아, 이거 우리 엄마 차야. 부러워. 너네 지금 차가 3대야? 2대야? 이러더니 그 차량 앞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연락하라고. 그걸 캡처하더라고요.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저장을 해요. 자, 정말 이런 경우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큰 의식 없이 친구의 얼굴을 캡처해서 뭐 콧구멍 확대한 다음에 정치인이랑 합성하고 별의별 짓을 좀 많이 해요. 내 자녀의 얼굴을 아무데나 올리는 것이 사실 놀이에 혹은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티 프로필로 따로 설정해서 거기에만 내 아이 나온 걸 올리시거나 내리는 걸 추천합니다. 자, 심지어 우리 친구들 중에 일부가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는 친구의 얼굴을 눈을 확대하거나 콧구멍 확대하거나 이상한 영상 합성해서 자기 프로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이제 흑역사
삭제시켜버리기 이런 유사한 수법으로는 졸업 앨범이나 카톡 프사 혹은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사진을 구해서 엽기 사진에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하게 성적인 표현에 아니면 영정사진 같이 모욕을 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사진에 합성을 해요. 뭐 마동석 씨 이두에다가 친구 얼굴 합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단톡방에서 뿌려버리거나 아이폰끼리 공유가 되는 에어드랍, 갤럭시끼리 공유가 되는 퀵쉐어 기능으로 학교 교무실에 뿌려버리거나 캠프 갔을 때 거기에 뿌려버리거나 학원 건물에서 셔틀에서 뿌려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저희가 학생 보유 의리에도 다뤄놨어요.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지인 능욕에 대해서, 이렇게 합성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도 잘 알고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 보유 의리 편 아이랑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소셜미디어에 부계정을 판 다음에 이제 친구 얼굴 합성한 것들만 모여서 막 올려놓고 막 친구들한테 쏴주기도 했어요, 그 계정. 그래서 부계정이라고 해서 퍼져나가지 않을다? 아닙니다. 공연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비공개 계정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학교에 누구에게 막 링크 쏴주고 팔로우 걸고 팔로우 받고 이래가지고 퍼져나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예방법이 있다면 좀 더 살펴볼게요. 멀티 프로필 기능 활용해서 아이가 나온 사진을 내 가족들에게만 보이는 프로필에만 옮겨 놓으시거나,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추천드리는 건 비공개 계정으로 하라고 해주세요, 아이에게. 너 어차피 인스타 스타 될 거 아니지? 그럼 너가 마팔로우한 편안한 믿을만한 사람한테만 너의 스토리, 근황, 아니면 너의 사진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웬만하면 셀카는 올리지 말자, 굳이 올리진 말자라고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이슈 하나 더 추가 설명드리면, 카톡 기능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비활성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친구 추천 허용도 비활성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내가 원치 않으면 남들이 나를 마구잡이로 친구 추가하지 못하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치면 비공개 계정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아줘야 친구 추가할 수 있어. 자, 사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대가 나를 친구 추가하거나 반복적으로 단톡방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 같은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딕셔너리 어택처럼 랜덤하게 친구 추가해서 딥페이크로 포르노 제작하거나 지인 능욕, 합성하는 것들을 막는 것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딕셔너리 어택은 사실 전화번호 사전에 있는 거 조합하듯이 010-0000-0001부터 9999-9999 까지 모든 전화번호를 친구 등록하고 거기에 아이 사진이 있다면 캡처해서 합성해서 이상한 영상으로 만든 뒤 협박하는 혹은 유포하는 이런 범죄나 공격 수단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 기대합니다.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아이에게도 설명하려면 사실 버추얼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프라이버시는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집 거실로 설명해 주세요. 자, 아들아, 딸아, 우리 집 거실은 우리 공간이 맞아. 근데 우리 집 거실이 맞은편 집에서 보인다면, 세대 간섭이 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옷을 다 벗고 제로투를 춤을 춰야 될까? 아니면 커튼을 쳐야 될까? 그렇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야겠지. 왜요? 내 집인데요. 내가 옷 벗고 춤출 건데요. 그래라 그럼. 근데 누구 손해니? 네 손해야. 내 얼굴이고 내 카톡 프로필이고 내 인스타가 맞아. 근데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방어하려고 노력해야겠지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색도 내셔도 돼요. 나는 정말 너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너와 지냈던 모든 찬란한 순간들은 추억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카톡 프로필에 너의 얼굴, 애기들 얼굴 다 올려놨었는데, 나는 정말 이 소중한 거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걸 자제해가면서 멀티 프로필로 옮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너 스스로를 지키길 바래 라고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모바일 폭력 관련해서 그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선 좀 어색한 단어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용어이고요. 온라인에서 혹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집단 괴롭힘을 뜻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따, 집단 괴롭힘, 이지매 뭐 이런 단어랑 비슷한 거죠. 온라인 따돌림, 은따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2018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제 대다수의 10대가 5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모욕적인 욕설, 의도적으로 망신 주기, 물리적 위협까지 동반하기, 스토킹,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내 2020년 조사를 좀 살펴보면 국내 청소년의 17, 18% 정도가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고, 그 중에 40% 정도가 심각한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느냐, 사이버불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카카오톡 감옥, 카톡 감옥, 카톡 늪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에게 먼저 카톡 단톡의 주의사항, 단체 소셜미디어 방, 단체 인스타 DM 방, 디스코드 단체 방,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했던 최근 사례 중에 사이버 불링, 오프라인 괴롭힘이 엮인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 친구가 서로 친해지자면서 이미 친한 집단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친구를 초대한 거야.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랑 같이 재밌게 지내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불링의 정의처럼 배척하고 막 부정적 명칭, 얘 문화적 찐따야, 문찐이야, 얘 이렇게 막 호칭하면서 얘 대화 노잼, 개노잼 이렇게 해서 그 단톡방에서 한번 이렇게 모욕을 좀 조롱을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놀자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말 심하겠다고, 일요일 10시에 아파트 어디서 만나자고 해요.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아이가 A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A가 받아서 B한테 전화해봐. 걔가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 끊고 B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야, C한테 전화해봐. 걔가 만나자고 했어. 또 끊고 전화했더니 야, D한테 전화해봐. 무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 단톡방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따로 별도의 단톡방을 파놨으면서, 이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 괴롭힘이 교차되고 엮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카톡 감옥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원래 단톡방에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초대하면서 나가도 초대하고 나가도 초대하면서 욕설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성적인 표현물, 짤 같은 야한 짤, 잔혹한 이미지, 합성한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능욕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해결책은 무엇이냐? 카톡방 위에 이제 나가기 버튼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좀 누르시면 거기에 초대 거부 및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초대 거부도 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전 이걸 가장 먼저 하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그 사람의 프로필 하나하나 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차단을 하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일단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개 1대1로 다 차단을 해놔야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반복해서 초대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것까지 좀 어려우면 카톡에 이제 조용히 나가기 있어요. 나가면 땡땡땡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다른 참여자에게 뜨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의 카톡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다면 위험해 보이는 카톡 채팅방을 잠금 기능으로 좀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필요하긴 해. 그 방을 들어가긴 해야 돼. 그러니까 공지사항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유지는 해야 되는 단톡방인데, 우리 아이가 자꾸 그 방에 들어가서 대화에 참여하고 그러면 얘도 거기 휘말려서 욕할 것 같고 야한 말 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우리 아이가 막 능수능란하게 잘 못한다, 노파심이 든다, 그러면 잠금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어버버하다 클릭하지 않도록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사이버불링이 벌어졌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많은 대화를 캡처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나가버리면 상대방을 오히려 되려 역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방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반응했던 부분만 캡처해서 당신 아들이 당신 아이가 더 적극적이었으면 주도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나와버리지 마시고 전체 맥락을 살펴볼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초대한 것이고 우리 아이가 주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해서 우리 아이는 반응한 정도다가 맥락상 남게 다 캡처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조용한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채팅방을 나가지는 않는데 이게 알림이 잘 안 뜨게 해놓는 거예요. 채팅방을 길게 누르거나 이렇게 스와이프 해보면 보관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채팅방이 보관함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알림은 꺼지고 그 방에 나오진 않아요. 얘네가 여기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나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방을 살려만 두는 거예요.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시했을 때 그 전체 맥락을 내가 다 입증하기가 쉽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유사해서 너무 당연한 고분법인데 그래도 참고삼아 알고 계셨으면 좋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톡 사이렌 그리고 글로브 시그널 알아채기. 사실 저의 전화로 막 070 번호 오거나 0005 막 이렇게 오면은 해외 전화네, 국제 전화네, 피싱인가?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카톡에서도 하시면 돼요. 친구로 등록되지 않는 상대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주황색으로 경고성 프로필인 톡 사이렌이 뜹니다. 피싱의 주된 수단인 해외 번호 가입자라면 주황색 지구본 프로필에 글로브 시그널이 보이니 주의하자. 최근에는 이런 톡 사이렌이나 글로브 시그널로 올 경우에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도박류도 심지어 약물 거래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있죠. 해외로 우회한 계정이니까. 그래서 이 톡 사이렌을 글로브 시그널 모두 다 좀 주의하시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조심해야 되는 방법들, 부모부터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을 다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를 아신다면, 그리고 이렇게 항상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신다면 아마 건전하게, 쾌적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막연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신다면 그 두려움은 곧 안심으로 바뀌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되기도 한 이슈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 영상처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모 성교육 VOD에는 이렇게 부모님께서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유리한 주제들로 강의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댓글과 더보기란에 드리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 구매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셨다가 이렇게 즉시성 있는 이슈들, 현실에서 도움되는 내용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